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0번 풀게요. 문제 130번 풀겠습니다. 자, 어느 단체 공약의 일부 중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통 의일단이 한 10개 공약이 있거든요. 보통 딱 보세요. 공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일단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다 몰라도 되는데 10조 꼭 잡으셔야 돼요. 단의를 배반하는 자는 척살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뜻이라는 뜻이거든. 단의라는 말은 하나의 뜻을 배반하는 자는 척살 죽이겠다는 게 이제 의열단의 혁명공약 중에 마지막 10조 부분인데요. 이거 하나 보고 딱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앞에 건 몰라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0조를 다 외우려고 하지만 그건 되게 이제 공부하는 무식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단어를 찾자. 단의, 하나의 뜻, 하나의 뜻을 배신한 자는 죽이겠다. 의열단의 10가지 공약 중에 하나의 사항입니다. 자, 이 단체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걸 보려고 하겠습니다. 1번 대한강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를 정했다. 아니라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대한독립군단이다. 총재가 누구예요? 서일 정도 알아야 되겠죠. 서일, 홍범도 다 들어가죠. 지청천, 단 누구는 빠지게 됩니까? 김자진 장군은 러시아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팁이니까 잡아야 돼요. 김자진 장군은 대한독립군단 안에 포함이 돼서 여기 러시아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러시아까지. 두 번째, 신안촌에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신안촌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연해주겠죠. 대한강복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게 이상설, 이동희 이런 사람입니다. 대충 우리가 1910년대 되면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하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영어를 써서 안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스트럭처 부분인데 독립군 기지건설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간도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해주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주 부분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딸랑딸랑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명동학교 이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동학교, 그 다음에 서전소숙, 그 다음에 신흥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191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골격을 잡는 이런 구조였다. 서전소숙이 이제 이상설 선생에서 문을 닫죠. 자금날을 문 닫고 그의 졸업생 김야견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긴 학교가 이제 명동학교죠. 이제 명동학교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윤동주 시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8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의 활약, 그 다음에 여기는 이혜영 일가, 그 다음에 이상용 선생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흥학교를 중심으로 간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한강복군 정부가 나타나겠죠. 2014년에. 근데 이 대한강복군 정부는 아쉽게 1914년에 만들어져서 당해년도에 해체가 되죠. 누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한 거죠? 일본 애들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죠. 우리는 연합국으로 참전할 텐데 전애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되겠니? 이렇게 해서 14년에 만들어져서 14년도에 해체되고요.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특별하게, 물론 군소 조그만 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 하나 찾아볼까요? 한인사회당. 사회당이니까 약간 냄새가 나죠. 좌파 계열에.
한인 사회당은 하바롭스크. 1918년에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희는 참 아까운 인물이긴 한데요. 이동희는 사회주의자인데 본인이 훗날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책을 남기게 되는데 본인이 사회주의자인데 나는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썼어요. 자기 고백이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저 한국사 선생님도 실은 나 한국사를 몰라요 실은. 어떻게 강의해서 그냥 했어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동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를 맞는데 본인이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참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재밌는 건 좀 더 추가해 보자고요. 그 한인사회당 자체를 알아두셔야 되고 연도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희가 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가입됐어요. 코민텔은 아시죠 여러분들? 코민텔은 봐볼까요? 코민텔은 누가 만들었어요? 레닌이 만든 건 다 아셔야 돼 그죠?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죠. 제정 러시아를 물리치고 레닌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러시아만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사회주의를 널리 보급시켜서 같이 운동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자는 게 코민테른이거든요. 예, 무엇의 약자예요? 코미니스트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코미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지부를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널리 보급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코민테른이에요. 여기에 가입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른에 가입할 때 조건이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 뭐 연락처 다 뭐 이 TV 뉴스 계속 나오죠. 무슨 교회에 뭐 연락처를 다 따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명부를 제출해요. 사회주의가 누군지 명부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출하는 조건으로 독립 자금들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한인 사회당들이 활동했던 가장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사회주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관련되면 꼭 하나 정도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 하나 지문을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 그걸 맞춰야만 우리가 만점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인 사회당도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위주적에 안창호 선생님 뭐 했겠습니까? 대한인 국민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1914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회에서 박용만 선생님 또 하나 있죠. 박용만이 뭐 있어요? 대조선 국민군단 잡아야지 당연히. 하와이를 중심으로 박용만이 만들었던 대조선 국민군단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안창호가 아마 1910년,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당이 아마 1914년 정도? 제 기억이 그럴 것 같은데요. 1910년, 1914년 정도 이렇게 미주 지역과 그 다음에 연해주, 간도 지역의 10년대 건설 기지들을 했던 단체들 같이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하연 삼원부의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 강수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습니다. 이거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에 해당되겠죠. 실은 경학사가 폐지되죠. 폐지되고 만들어진 게 부민단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학사가 폐지되면서 부민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번 3.1운동 이후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한 게 의열단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131번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발생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임병찬이 고정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했습니다. 1912년입니다. 1912년. 이건 복벽주의 꼭 알아두셔야 돼. 네. 구분하라고 그래요 제가. 피탈 이후에는 복벽주의고요. 피탈 전에는 뭐예요? 독립운동가의 목적 군주제예요.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달라. 피탈되기 전과 후에 얘네들이 목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고요. 자, 봐요. 1번 지문에 기억번 지문에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다. 이건 1912년이거든. 그럼 뭐겠어 이거? 12년이니까 복벽주의를 요구한다고. 복벽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 중국 상하이에서 여운형 등이 신한청년당을 만들었습니다. 신한청년당은 1918년입니다.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학파였던 김규식이 들어오죠. 김규식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에 양자로 들어가요. 양자가 돼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공부하는 다음에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나중에 김구 선생하고 짝이 돼서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게 된 인물이 김규식이에요. 김규식은 꼭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힌트를 줄 거예요. 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무조건 언더우드 양자로 입적하여 이런 점이 나오면 무조건 김규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 그 다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등이 대한강복군 정부를 창설했습니다. 여기입니다. 1914년에 강복군 정부를 창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된 거예요? 여기? 권업회가 주체가 된 거예요. 권업회가 주체가 됐죠. 이상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시험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누가 있죠? 이 사람은 외교부장을 맡죠. 왜냐하면 정부의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 관직의 파트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장을 맡았죠. 왜냐하면 러시아 말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외교부장을 맡았지만 실은 더 큰 재정적 역할을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역할을 가장 크게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됐고요. 1번 강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이 연합하여 대한강복회를 조직했습니다. 대한강복회는 우리 국내죠.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과 김자진입니다. 박상진과 김자진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두 개의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풍기의 강복단하고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이 만든 거예요. 풍기의 강복회, 그러니까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이 만든 게 합쳐진 게 지금 대한강복회. 이 정도는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연도도 알아야 되는 거 됐죠? 1915년 대구에 박상진, 그 다음에 김자진. 이해갔나요? 근데 이게 지역으로 넓혀가요. 그 주변 지역에 전라도 광주 지역까지 가기도 하고요. 주변 지역으로 도시에 다 퍼져나가고 지부가 만들어지고 되게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일제히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이 단체가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간도지방으로 건너가게 돼요. 간도지방을 건너가게 되고요. 일부는 김자진 같은 경우는 북로군 정서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의열단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에 가입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아는 내용들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 풀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문제 풀이에서 풀어내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다 이해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물어봤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2번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대한민국 민주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를 설치하고 직할군단을 편성하였다. 그 다음에 군사양성을 위해 육군보건학교, 비행양성소, 간호학교를 세웠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문제를 국제여론화했다. 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국내와의 연결을 위해서 교통국을 설치하여 총판, 독판, 군감, 영감을 두었습니다. 교통국에 두는 게 아니라 연통제에 두는 겁니다. 연통제에서 준 겁니다. 교통국에서 연통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교통국은 각 군 단위에 설치합니다. 적으시면 돼요. 교통국은 각 군 단위에 설치하는 거고요.
연통제가 총판, 독판, 군감, 명감을 줍니다. 그거 살짝 교통공과 그 다음에 연통제는 공통적인 뭐예요? 분자금 모집입니다. 네, 뭐 모양새는 그렇지만 전국적인 목표는 분자금 모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고요. 133번 갑니다. 자, 시기 순서 또 물어봤습니다. 기억번 신채호가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이룬한 조선혁명선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죠 이거?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신채호에게 주는 거죠. 어차피 이 두 사람은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죠. 무장투쟁론을 주장한 인물들이고요. 두 번째, 혁명투사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황포군관학교 하나 잡아야 돼요. 네, 이거 장제스가 운영하는 학교예요. 중국인들이 묵은학교예요. 이때 김원봉을 포함한 그의 부하들이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즉 초급 장교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게 1926년이고요. 그 다음에 6년 뒤 1932년에 다시 난징에다가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실제로 이제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의열단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거 연도 잡으시고 이거 연도 잡고 황포군관학교는 장제스가 만든 거고 이 장제스가 만든 황포군관학교에 김원봉을 입학시켰다는 것. 왜?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얘는 사회주의자죠. 얘는 민족주의자, 중국의 민족주의 계열인데요. 색깔이 다름에도 불러드린 이유는 김원봉이 너무 똑똑하다는 유명세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니나 다를까 바로쳤더니 되게 똑똑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연, 일종의 이게 사제지간이 됐죠. 그죠? 네, 사제지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제스가 김원봉을 후원해 주는 거거든요. 뭘 후원해 줍니까? 자, 김원봉이 처음으로 관내에 무장투쟁 단체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 간첩이지. 조선혁명대가 한국에서 1938년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이거 누가 후원해줘요?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단체 하나 만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장제수가 무기라든가 조직력 이런 걸 다 후원해준단 말이에요. 왜? 색깔이 다름에도 후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제지간이 됐기 때문에 후원해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잡아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디귿번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독립군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따른 미사일 협정. 연도 외워야 되겠죠? 1925년. 미사일 협정 뭐죠? 원티드죠. 현상 수배를 거는 거죠. 독립군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거나 체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죽여서라도 잡았을 경우에 현상값을 거는 가장 대표적인 협정이 미사일 협정. 가장 잔인하죠. 그래서 만주 군벌들이 독립군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리을번 남만주 지역의 자치기관으로 국민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게 1929년입니다. 국민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자, 이게 남만주, 이게 북만주. 국민부가 만들고요. 이거 누가 했어요? 양세봉이에요. 양소희 만든 부대 이름은요? 혁명당에서 뭘 만들어요? 그렇지. 저도 혁명군을 만들겠죠. 이게 20년대 후반이라고요. 북만주 볼까요? 여기 혁신의회가 만들어지죠. 누구예요? 지청천이에요. 독립운동사예요 이게. 20년대 후반에 봐요. 20년대 후반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회처모의 한다고요. 여기는 좌우가 섞여져 있다고요. 이걸 회처모의에서 이렇게 간 애들, 이렇게 간 애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빨갱이니까 빨갱이 사회주의자들 주로 왔을 거고 여기는 주로 민족주의 계들이 왔겠죠.
자, 혁신회에서 지청천이 만든다고요? 뭐예요? 한국 독립당에서 뭘 만든다고요? 한국 독립군을 만든다고요. 이게 28년, 29년이라고요. 이게 갔어요? 28년, 29년. 20대 후반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의 결정적인 게 1931년에 무슨 일이 터져 나옵니까? 일본 애들이 만주를 기습 점령해서 이거 터진 사건을 만주사변이라고 그러죠. 이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중? 그렇지.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됐지. 그 결과 볼까요? 얘들 누가 만들어지는가요? 중국 애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중국의 의영군이 올 거고요. 여기는요? 호로군이 오죠. 여기는 철도 경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30대 이건 초반 한중연합작전 갔을 때 이거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셨죠? 193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들. 한중연합작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는 20년대 후반을 잡으시면 되고.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 가시죠? 독립운동사를 치열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안 보고도 막 잘잘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나오면 오 땡큐 이러한 하고 문제 푸셔야 돼. 이런 문제가 다 나오다니 땡큐하게 이렇게 잘 풀으셔야 됩니다. 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1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항일 무장 투쟁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중국 남만주 민중의영군과 자위군과 가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히 대응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며 쓰며 합작의 원칙에 따라 국적의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한일 공작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의영군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의영군.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의영군이에요. 뭐예요 그럼 얘들은? 양세형이 만든 조선혁명국에 대한 얘기. 이론에 대한 이론이 이해가 되고 있으면 문제 쉽게 풀리겠죠. 자, 이 가로 안에는 인물로 치자면 양세형이 될 거고 단체로 표현하다면 조선 혁명군이 되겠죠. 자,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호가장 전투에서 반소탕전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가 되겠죠.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 누가 힘을 합칠까요? 중국 공산당 애들. 공산당 애들이 군이 뭐예요? 당에서 군을 만들었잖아요. 얘들도. 팔로군이죠. 팔로군과 힘을 합쳐서 어디에 승리합니까? 호가장 전체 일본군을 격파하죠. 네, 이 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쌍성보 전투와 동경성 전투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쌍성보, 동경성. 자, 이제 여기 좀 더하면 될 것 같죠? 더 해볼까요? 전투를 다 적지 않았죠? 볼게요. 자, 조선혁명군이 승리한 전투가죠.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자, 지청천 한국 독립군 볼게요. 얘들이 승리한 전투 보겠습니다. 쌍경성에서, 대전자령에서, 동경성에서, 그 다음에 경박호에서. 됐습니까? 사도하자에서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30년대 초반 이 한중연합작전, 20년대 후반에 이 작전, 이 전개 과정이 칠판 판선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고 적을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나온다면 되게 쉬운 거고,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힘들어져서 다시 이론책을 여러분 뒤져보셔야 돼요. 됐죠? 네. 이 이론책 뒤져도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럼 따라와. 별도로 따라오세요. 저한테 다시 개별 과외를 시켜드릴 테니까. 집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요즘 시기 어느 시인데 집으로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강사 대기실로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릉가 전투와 흥경선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쌍성보 동경성에는 지청천 잡으면 되겠죠?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김자진, 김동삼 등이 되어 혁신회를 개편하여 결성한 군사조직입니다. 김자진, 김동삼 등이 결성한 게 뭡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독립당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좀 심한데 한국독립당. 네, 그리고 이게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독립운동가 되게 까다롭죠? 당과 군이 되게 많이 나오죠?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 대학 때 2000개 배웠다고 그랬죠? 2000개 배웠는데 200개만 제가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00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무장단체는 한 20개 선에서 다 나옵니다. 돌려막기 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135번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좀 지울게요. 이게 판서가 많아지면 수업이 좀 속도가 떨어지는데 입으로 하면 내가 왠지 설렁설렁 강의 날리는 느낌이 들고 되게 딜레마입니다. 제가. 네. 공평은 첫 마디에 나와야 되죠.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협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유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1923년에 있었던 조선 형평사 운동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나요? 진주가 되게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볼까요? 1번 경남 진해가 아니죠. 진해가 아니죠. 김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주입니다. 두 번째, 도시 하층민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백정이 중심이 됐습니다. 3번 민족해방운동 성격까지 내포하게 됐습니다. 예, 23년에 우리가 이게 발생되는데 이게 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사회주의계로 연결이 돼요. 사회주의에 연결돼서 조금 다른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 단체가 온건파하고 급진파를 이렇게 양분하게 됩니다. 온건파들은 주로 하는 게 이제 신분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신분 해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온건파들은 급진파들은 계급투쟁으로 돌아서게 돼요. 말로 해도 다 적을 수 있겠어요? 못 적어요? 말로 떼어보려 했더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네. 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사회주의계가 연합이 된다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요애들이 다시 온건파하고 급진파로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얘들은 주로 계급투쟁 노선을 가는 거고요. 얘들은 신분해방을 주로 요구하는 이렇게 방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찢어져 나간다고요. 이네 단체들이요. 좀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취급하는 사례 있다면은 얘들이 명칭이 바뀝니다. 대동사로 개칭이 되고요. 얘 말 그대로 형평사가 아니라 이익단체로 변질돼요. 심화까지 같이 잡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한국사는 100점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100점 작전 가는 거죠? 대충 70 맞으려고 앉아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70 맞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시면 한 3년 열심히 하면 70은 나오니까 네. 단기로 한 3, 4개월 만에 100점을 때릴 수 있게끔 가자고요. 우리가요. 세 번째,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가보기획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단체가 결성된 해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습니다. 한 해 뒤에 이것은 1924년이고요. 아까 형평사 23년이고요. 답은 3번 가고요. 136번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이라는 서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초기 소작쟁의 요구사항은 주로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인하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일본인 농장 지주회사를 상대로 한 소작 행위는 규모도 크고 경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이 1920년대 농민을 자의책으로 소작인 조합, 조합 등의 농민 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이게 1927년에 이제 나타난 단체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 농민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1927년에 만들어집니다. 연도 몰라도 돼요. 대충 사회주의 나오면 1920년대 이렇게 통상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작인 조합 40년대가 이런 단체 조합 다 20년대 잡으시면 돼요. 40년대 아니에요. 1920년대입니다. 니을 틀리고요. 기억, 니은 다 맞습니다. 농민운동에 관련된 부분 니을 틀리고 다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습니다. 답은 알아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137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으로 고르죠. 일본 물자를 배척하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주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라. 일본인 교원에게 배우지 말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교육용어는 조선으로 동양 철식 주식회사는 철폐하자.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확산되었다. 이건 물산 장려 운동이죠. 조만식 선생의. 60만세 운동은 우리 순종 인산일이죠. 순종 장례식 때 벌어진 날이고요. 2번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별표하시고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 60만세 운동을 계획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오솔 정도는 우리 잡아야 돼요. 네, 권오솔 선생이 이걸 다 계획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조선 장력의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계급이 지금 나와 있는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예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천도교 단체들이 중심이 됐거든요. 얘들이 중심이 됐는데 문제는 얘들이 지도부 애들이 체포가 돼버렸다고요. 체포가 됐어요.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얘들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얘들이 경문을 살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구에 자료로 제시됐던 얘기죠. 일본 물자를 배척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원소의 철천지 원소 일본 제국주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이 경문을 뿌린 단체들이 요거 전체가 계획을 했고 다 전단지를 만들었고요. 체포됐고 얘들 중심으로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학교가 아마 보성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의해서 경문이 살포되고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학생운동이다. 이건 강주학생운동이고요. 네, 1929년에 있었던 강주학생 항일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중국의 오사운동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이건 3.1운동은 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8번 가죠. 다음 발기문에 발표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 물산 장려 운동은 원래 1920년대에 발기인대를 해요. 20년 초죠. 그러니까 20년 7월쯤 돼서 20년 초에 발기인대가 열려지고 1923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와 같은 운동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20년대 초반까지 하나 고르시면 돼. 이해 가셨어요? 자, 봐봐. 물산 장려운동 발기는 20년 초, 20년 7월에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활동한 시기가 23년에 본격적으로 조만식 선생에서 물산 장려운동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물산 장려운동 하면 20년 초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특정해서 23년 이렇게 하진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년에 이미 발기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를 물어본다. 20년 초반 걸 거의 대부분 문제를 낼 거라고. 그 사건을 하나 골라내겠습니다.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
이거 정도 외워야 돼.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이니까 동아일보에. 두 번째, 나홍규가 영화 아리랑 26년. 영화를 함부로 못하게 만든 것은, 영화령을 만든 것은, 영화 금지령을 만든 것은 1940년. 우리가 영화를 막 만들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홍보 효과가 짱이거든. 영화하고 연극의 홍보로서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화 구금령, 영화 구금령을 1940년에 만들어서 영화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3번, 방정아를 비롯한 색동해가 어린이날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게 1921년. 색동해 잡으시고 방정환 잡으시고. 이 사람들 단체가 뭔가요? 어떤 단체인가요? 천도교 단체입니다. 천도교 단체들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 이른바 조선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1934년 연도 외우셔야 되고요.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이 다산서고 99주기를 맞이하여 모임을 갖죠. 그리고 모여서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우리 18세기 인사들 실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934년. 답은 3번. 자, 139거 갑니다. 139번. 이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참 좋다. 난이도 조절할 때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 쓰고 화살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맞자고 여기 앉아있는 거니까 맞아야 된다. 자, 139.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가장 옳은 곳을 고르세요. 조선 민흥회는 1926년 7월에 만들어졌어요. 1926년 7월이고요. 그 다음 달이 정우회 선언이 되는 거고요. 27년이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조선 민흥회는 조선 민족의 공동 권익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의 단일 전선을 결성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과거의 운동은 계급의식이 내연되어 있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운동에는 계급운동이 참여를 할지라도 연합민족운동을 강렬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청년의 조직들이에요.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조선 청년회하고 물산 장례계들이 이렇게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민흥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우회 선언이 등장하는 거고요. 알다시피 그 다음에 한 해 걸려서 이제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코민테른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코민테른 지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발표된 배경으로 가장 옳은 거 되게 물어봤죠. 그 배경을 한 세 가지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 3번에 보시면 이강수, 채린 등의 자치운동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수, 채린, 그다음에 송진우, 김성수 다 이 사람들 뭐예요? 자치론자들이거든요. 즉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통치권을, 우리가 통치권을 가져가고 대신에 자치권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일본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치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자, 주장하면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배경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진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코민테른의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민흥회, 정우회, 신간회 만들어진 이 대표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자치론자들이 등장. 두 번째 코민테른의 인가, 우리에게 승인. 그 다음에 중국의 국공합작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국민당과 장제스가 힘을 합쳐서 누구를 없애려고 합니까? 만주 군벌애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좌우가 상관없이 유일당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치론자들 등장. 그 다음에 코민테른의 승인. 그 다음에 중국의 국공합작.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런 조선 민흥회 같은 단체들이 만드는 원인 또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넓게 보세요. 이렇게 하나 달락달락 외우지 마시고, 아, 이렇게 돼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군요.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문제 풀 때 적응 능력을 길러달라. 답은 3번.
140번 갑니다. 일제강점기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선 교육령이 공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핵심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2차 교육령이에요. 1922년부터 38년까지. 이 연도 이것 꼭 나오게 외워야 돼요. 2차 조선교육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1922년부터 38년까지. 3차는 38년부터고 4차는 43년부터고 1차는 1910년부터 22년까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발동기를 달았어. 그냥 속도를 내야 돼. 자, 1차는 1910년부터 1922년까지. 2차는 22년부터 방금 얘기했던 38년까지. 3차는 38년부터 43년까지. 4차는 43년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될 때까지. 2차만 나오니까 다른 건 안 외워도 되겠죠. 선생님은 외워도 되겠지만 여러분 굳이 뭐. 네. 자, 보겠습니다. 2차 교육령 22제 38년 사이 걸 하나 골라볼게요. 1번 헌병 경찰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낮은 수준의 실용 교육만 실시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식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40년 넘어가야 되지. 4차 교육령이겠죠. 만주 침략을 감행하고 31년이 만주 침략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동화시켜 침략 전쟁의 협조자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일선동조론입니다. 일선동조론. 4번 3.1운동 이후 격화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무마시키고자 해서 만든 게 수업 연장을 4년에서 6년으로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허용한 겁니다. 이게 교육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학 교육을 설립을 허가해 됐고요. 수업 연한을 초등학생들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4년, 6년 하면 무조건 2차 조선 교육령 찾아가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1. 자,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나는 조선의 경제사에 기도는 사회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 문제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조선 경제사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어요? 조선 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백남문입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책 2권이 있어요. 백남문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네 이거. 자, 우리 고대사를 중국 민족에 필적하는 강건한 민족의 역사로 서술하였습니다. 뒤에 거 뭐라고 하는데 고대사 나오면 무조건 100%, 99% 신채호 가면 돼. 고대사 연구하고 저거 나오면 무조건 99% 신채호 하시면 돼요.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중세국가가 없다고 얘기했죠. 우리 지금 중세국가 우리나라로 좀 고려시대죠. 있어요. 이걸 반박한 게 뭐예요?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경제사. 일명 뭐죠 이거? 유물론이죠. 예. 그 일본 애들이 하는 건 세계사를 볼 때 정치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나무는 뭐죠? 경제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로 본다면,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극히 우리나라는 세계사와 동등한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게,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유물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주 얘기하지만 이거 7급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어떻게 9급의 전유물로 내려왔어. 7급 하신 분들 이거 하지 마. 안 나와 이제. 9급 전유물로 떨어졌어. 100남은 정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번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1934년에 있었던 조선학운동, 정인보, 문일평, 안지용 이런 인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순수 학문을 표방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에 학문적으로 대항하려 하였습니다. 조선사 편수를 기방하는 진단학회 이병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걸 써가지 니네 주관으로 역사를 써서는 안 되겠지. 네. 객관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2번 가죠. 일제강점기의 문해활동과 관련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1번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여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됐다. 3.1운동 이후에 창조, 백조, 폐허와 같은 이런 동인지들이 만들어지죠.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져있죠. 전 국민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실패했단 말이지. 이런 동인지들이 만들어 약간 허무주의적인 뭐 이런 내용들 주류를 이루는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이 되겠니 하고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즉 카프 문학이 1920년 중반부터 등장한다고 해요.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문학 작품에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이걸 일명 뭐라 불러요? 카프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정지용과 김영락은 시문학 동인으로 순수문학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맞죠? 김영락, 정지용. 정지용 시인의 시 하나 정도 알아주면 되겠다. 맨날 나 잊어먹는데 향수인가요? 예. 이 시 되게 좋죠. 네. 토속적이고 되게 좋습니다. 미술의 안중식이 서양화를 대표합니다. 미술사가 나왔군요. 조선해야입니다. 조선해야. 조선해야. 요즘 알고 있는 동양화라는 뜻이에요. 동양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실은 서양화도 잘못된 표현인데, 서양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최초로 일본 유학 간 사람이 계시죠? 응? 예. 비슷해요. 고이동. 작품이 하나 있죠? 자하상. 최초의 여류 수필가이자 서양화이자 자유윤회가 나혜석. 나혜석도 저 관심 있어요. 왜냐면 TV 매체에서 계속 나혜석을 다루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나혜석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양 이중섭. 네, 한경대 부잣집 아들내미.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재주가 있어 일본으로 유학 갔고, 일본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나라 빼앗긴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중섭. 작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나요? 이중섭 작품 거의 여러분 누군가가 사라고 요구하면 절대 사지 말 것. 상당수가 이작이 많아요. 짝퉁 그림이 많기 때문에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돈 날리는 거 절대 사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지인이 돼도 사지 마.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가져와. 잠깐만 시간 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화요일날 오니까 화요일날 내가 잠깐 선생님 보고 내가 결정을 할게, 이렇게 해서 가져와. 그럼 내가 화요일날 내가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 돈 안 날리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인데 한 1억씩 하는데요. 내가 너가 알고 다니까 500만 원 줄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작이 제일 많은 작품이 여기 있어요. 왜요? 일본인 여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내미들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중섭이 뜨게 되자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사인하거나, 그림이 안 되면 작가들을 동원해서 그림 그리게 하고 자기들이 아버지 사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팔아. 말이 됩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을 먹칠하는 거지. 가족들이 이렇게 엉망진창 됐으니 이중섭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됐죠? 자, 영화는 나홍규가 아리랑을 발표하여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자, 그럼 3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네, 미래서 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